저는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600원이 없어 중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결핍 덩어리죠. 완전 제 결핍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로 한 스푼, 용기 한 스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소소한 얘기 시작합니다.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핍이 없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모든 성장하는 건 노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능력이 생기거든요. 노력이 이꼬르 능력인데 능력이 없어지죠. 교만해져서 배우지도 않고 이러는 사람은 뒤처질 수밖에 없고요. 모든 사람들 보면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그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더 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 그런 생각을 가끔 했어요. 정말 어려운 집에 태어나서 부러운 게 굉장히 많았는데 25살인가 이때 생각을 했던 게 내가 이렇게 일을 한 게 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도 내가 너무 가난한 결핍이 있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 정도까지 내 힘으로 쓸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저도 결핍이 없고 부족한 게 없으면 전 노력을 안 했을 거예요. 그저 그냥 평범한 소녀였겠죠. 그러나 그런 결핍 때문에 저는 부모한테 감사한 적이 있어요.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결핍이 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이 내가 노력하게 돼서 저는 행운아라고 오히려 결핍이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좀 많이 좀 본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결핍이 없다는 것은 왜 우리 개구리 삶기 아시잖아요. 그죠? 서서히 미지근한 물에 해서 개구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죠? 결핍이 없으면 뭐가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냥 거기 묻혀 사는 거예요. 묻혀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뜨거워가 없잖아요. 그죠? 인생은 뜨거워, 힘들어, 이거 해야 돼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는데 개구리 삶기처럼 서서히 죽어가지 않나 결핍이 없는 사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 일에서도 너무 재밌는 거는 매장에 손님이 많이 들어오는 매장이 있어요. 장소가 좋으면 그런 데서 스타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장소가 좀 안 좋은 변방에 있는 데에서 스타들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걔네들은요 고객의 결핍을 느끼거든요. 고객이 안 찾아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고객을 끌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하고 더 친절하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타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핍이 없어서 성공한 사람 진짜 못 봤어요. 그래서 성공의 요소는 결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한테 돌을 하나 주신다잖아요. 그 돌이 결핍이라고 보면 어떤 사람은 디딤돌을 쓰고 어떤 사람은 걸림돌을 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거를 받았을 때 자기가 어떻게 성장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요? 결핍 덩어리죠. 완전 제 결핍이. 저는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저는 얼마나 가난하냐면 제 나이에는 중학교를 못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1000명 중에서 중학교를 못 가는 사람이 나하고 권하고 둘이 있었어요. 2명이. 뭐 때문에 못 갔냐? 600원이 없어 중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 시대가 가난하긴 했지만 극도로 가난한 집은 저희 집이었었어요. 우리 동네가 되게 못 살았는데 그 동네에서 우리 집이 제일 못 살았으니까요. 옛날에 급사라고 했죠. 급사. 지금은 보면 아르바이트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런 거를 해가면서 저는 밤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일하고 이러면서 저는 제일 부러웠던 것이 시장에 가면 순대가 제일 먹거리였어요. 순대가. 그 순대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저는 그 순대 먹는 게 부러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월급을 이제는 순대를 사 먹는 게 저의 목표였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결핍들이 남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폭이 좀 넓어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도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저는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틈만 나면 돈을 벌었어야지 돼요. 저는 친구들이가 많이 없었어요. 쉬는 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학교 안 가는 날 공부도 해야 되고 학교 가는 날 집안도 도와야 되고 어려서부터 돈을 번다 일을 한다는 게 노력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남이 잘 때 뭐 끄적끄적 공부하고 그랬던 노력들 그런 노력이 저한테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습관이 돼서 시간을 좀 허투루 보내고 뭐 일을 안 하고 그러면 약간 좋지는 않아요. 그죠? 지금까지 내 삶은 그 결핍을 있었던 어린 시절 때문에 먹고 살 만도 됐는데도 또 노력을 하고 이러는 게 그게 결핍을 채우는 것이 이미 저한테는 좀
습관이 돼서 다른 것도 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좌절이 있어요, 그죠? 좌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힘든 일들은요, 파도를 한번 타고 와서 그 파도를 한번 타면요, 또 다른 파도들이 이렇게 나를 타고 와서 이렇게 덮치죠, 그죠? 어떤 파도가 우리를 덮칠지 몰라요. 그런데 좌절을 하더라도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요, 빨리 이렇게 털고 일어나요. 사실은 리더를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요. 손님도 너무 힘들게 하는 손님도 있고,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럼 리더가 막 흔들려요. 그것 때문에 번아웃이 와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똑같은 일, 아니 더한 일을 당한 리더는 멘탈이 강해 있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똑같은 상처였는데도 어떤 사람은 뭐예요? 죽을 것 같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이거 다 경험이야 이렇게 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읽은 책인데, 대구에 쌍꺼풀 수술이 잘못돼서 좌절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지선 씨는요, 온몸에 화상을 다 입었어요. 자기 손으로 음식을 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화상을 입었는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그 회복 탄력성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고 극복했다는 얘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결국은요, 내가 당한 그런 어려움의 크기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는 얼마든지 닥쳐요, 그죠? 저도 엊그제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요, 한 달 전에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잘 보고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복 탄력성의 특징,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걸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요. 우리가 내년이면 생각나지 않을 이 좌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 고난은 잠시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동영상을 엊그제 봤는데요, 우리가 뛰어야 벼룩이라 그러는데, 벼룩이 자기의 몸에 150배에서 200배까지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근데 이렇게 뛸 수 있는 벼룩을 조그만 유리병에 딱 가둬놓고 3일만 있잖아요. 3일 후에 뚜껑을 열어놓잖아요. 열어놔도요, 안 뛴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갇혀있는 그 크기만큼은 안 뛴대요. 더 무서운 얘기는요, 벼룩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도요, 150배, 200배를 뛰는 게 아니라 유리병에 갇혀있던 그 부분만큼만 큰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 오래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만 손해예요. 좌절을 갖다 줘서 나한테 얻을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속는 셈 치고요, 나가세요. 저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기억도 안 나요? 빨리 일어나셔야 돼요. 좌절이, 이 경험이 뛰기만 하면요, 200배, 300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응원할게요. 오늘 응원도 몇 바켓스 드려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또 봬요.